아이폰 14 흥행 빨간불, 중국 폭스콘 폐쇄로 생산이 300만 대나 감소한다는 뉴스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내년 1분기 아이폰 출하량 최대 500만 대 감소 가능성, 애플의 최대 생산지인 중국 폭스콘 공장이 폐쇄되면서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올 4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약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줄어들 전망이다. 굉장히 심각한 뉴스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가 한 달이 넘은 이후에도 아직도 주문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보면 아이폰 14 프로 딥퍼블 색상의 128GB 용량, 배송 예정일 같은 경우에 이 촬영일인 11월 3일 기준 약 3, 4주 뒤인 11월 25일부터 12월 2일에 배송된다는 예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나 용량 등에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프로맥스도 똑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아이폰 14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재고가 남아 돌기 때문에 주문하자마자 배송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촬영일인 11월 3일 기준 11월 4일에 무료 배송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거의 로켓 배송 수준입니다. 그럼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가 얼마나 안 팔렸냐? 자, 이건 제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가 참담한 수준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아이폰 14가 6%, 플러스가 겨우 2%입니다. 프로는 70%, 프로맥스가 21%로 프로 라인이 전체 판매량의 91%나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인 판매량을 보면 어떨까요? 다시 뉴스를 보면 대만 폭스콘은 대표적인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다. 정주호 공장은 지난 9월에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의 80%를 아이폰 14 프로의 85% 이상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폰을 이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생산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프로 모델은 무려 85% 이상이나 여기서 생산하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부족한 프로 라인에 굉장히 큰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이폰 14 시리즈 중 프로 모델 판매 비중이 5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 이걸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 라인의 판매량이 한국보다는 좀 양호한 수준인 것 같은데, 한국은 약 91%가 프로 라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58% 정도가 프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라? 한국이랑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자, 원래 아이폰은 글로벌로 봤을 때 가격이 저렴한 일반 모델이 꽤나 압도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2022년 4월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이 표만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아이폰 13 단일 기종 판매량이 아이폰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를 합친 것보다도 많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 모델이 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프로 라인이 58%로 이 과반수나 넘은 걸 보면 이번 끝나두기는 정말 좀 선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생산 라인 가동률 하락으로 올 4분기 아이폰 출하량은 목표치였던 8천만 대보다 200에서 300만 대 감소할 전망이라며, 현재로서 올해 아이폰 총 출하량은 2억 3,700만 대가 예상된다 라고 하니까요. 애플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미국에 조금 암울한 내용이었는데,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암울한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재고만 수백만 대 태블릿 신제품 연기 검토라는 타이틀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IT기기 판매 부진으로 내년 초 출시 예정이던 태블릿 PC 신제품의 개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패널 업체들의 LCD 생산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제품 출시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사실 이제 태블릿 시장 같은 경우에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성숙기와 쇠퇴기 사이에 꼭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올해도 전년 대비 출하량이 6.8%나 감소했고요. 내년에도 성장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의 이런 결정이 이 태블릿 시장의 사이클과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뉴스 마지막 문단을 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며, 태블릿은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제품군이 아니기 때문에 출시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하는데요. 태블릿이 매년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 표를 보면 2014년 갤럭시 탭 S가 처음 출시한 이래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시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조금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삼성은 다른 곳에서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뉴스를 보시면 삼성 갤럭시 S23 조기 출시할까? 라는 타이틀의 뉴스인데요.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이죠. 갤럭시 S23 선공개.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S23 시리즈가 조기 출시할 것 같다,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이 뉴스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를 보면 최근 인도 BIS 데이터베이스에 갤럭시 S23, 갤럭시 S23 플러스, 갤럭시 S23 울트라 세 가지 모델이 등록된 것이 확인됐다. 자, 그렇다는 뜻은 이미 개발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양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트위터도 이런 게 올라왔어요. 자, 트위터 계정 오렉스다 라는 곳에서 갤럭시 S23과 플러스의 사전 예약 이벤트 포스터 이미지가 게재되었는데 날짜가 정말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사전 예약이 2022년 12월 23일부터 23년 1월 5일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사전 예약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다는 거예요. 해당 내용이 이슈가 되니까 이 계정 주인은 통신사에서 제작된 포스터라며 삼성의 공식 포스터가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갤럭시 S 시리즈는 2월쯤에 출시를 하는데 만약에 진짜 12월에 발표를 하고 1월 초에 출시를 하면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출시하는 갤럭시 S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강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갤럭시 S23의 더 디테일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꾼 메타에 대한 뉴스인데요. 메타버스에 시달리는 메타, 인스타, 왓츠앱 먹통의 위상 흔들이라는 타이틀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1년 만에 실적은 곤두박질 쳤다. 지난해 3분기보다 매출은 4%가량 줄었고 순이익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주가도 폭락했다. 지난해 11월 1일 주당 329.98달러였던 주가는 올해 10월 31일 93.16달러까지 추락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0% 이상 내려앉았다. 와, 이걸 뭐 보통 코인 시장에서나 70% 하락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죠.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팡 주식 중 하나가 바로 메타인데요. 이게 70%나 하락했다니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CEO인 저커버그의 재산도 급격히 줄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만 710억 달러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한국 돈 약 100조예요. 참고로 한국의 1년 예산은 607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줄어든 수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70% 폭락했으니까 이제 한번 주워볼까 라고 생각하지만 기다리세요. 왜냐? 앞으로의 미래도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자, 메타는 사명을 메타로 바꿀 만큼 메타버스의 진심이지만 이 메타버스 기기와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단기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한창 이슈가 되었던 카카오 관련 뉴스인데요. 홍은택 카톡 먹통 사태 철저히 조사 근본 대책 마련이라는 타이틀이고요. 내용을 보면 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가 3일 3분기 카카오 실적 발표에서 지난달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철저한 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 먹통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심각한 이슈였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먹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안보에 직결되는 이 군대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경상남도 충무훈련에 모바일 전시 임무 고지 훈련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했었는데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마자 이를 급하게 문자로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대 그리고 다양한 분야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됐어요. 자, 현재 카카오에서는 안산 제1데이터센터, 시흥 제2데이터센터를 관림 예정인데요. 해당 센터들에는 방화, 내진 설계 및 비상 발전기, 무정전 전원 장치 설치 등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는데 필수로 이렇게 좀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가 실적 발표도 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카카오 광고 침체, 게임 부진의 어닝 쇼크, 4분기는 먹통 보상까지 압도라는 타이틀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카카오가 2022년 3분기 실적 어닝 쇼크를 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고 이용자와 소통 부족으로 논란을 일으킨 게임 부분의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3일 매출이 전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1조 8,58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20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여기서 문제는 성장세가 꺾였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58%와 45% 성장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30%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 예상치도 한참 밑돌고요. 수많은 개미들도 카카오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를 이어서 보시면 특히 게임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2,961억 원으로 사업 부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오는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 미숙한 운영으로 게임 이용자분들이 시위를 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재밌는 뉴스인데요. 생각만으로 아이폰 제어하는 날 멀지 않았다 라는 타이틀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뇌과학 스타트업 싱크론이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글로벌 뉴스 플랫폼 세마포가 2일 보도했다. 싱크론은 미국 식품의학국으로부터 컴퓨터 뇌 임플란트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최초의 기업이라고 하고요. 현재 싱크론 스위치를 통해 애플 기기를 제어하는 환자는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미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임플란트한 환자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정말 대박입니다. 자, 해당 내용들 중 왼쪽이 로드니 고담이 생각만으로 입력한 답변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으로 저 글자들을 타이핑했다는 건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이 뉴럴링크도 그렇고요. 해당 기사에 나오는 싱크론도 그렇고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한 다음에 생각만으로 기기들을 제어한다는 이런 게 점점 상용화가 될 거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사이보그화가 이런 게 아닌가. 진짜 한 1, 20년 뒤에는 대부분 다 반사이보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조금 설레기도 하면서 좀 무섭기도 해요. 자, 뉴스를 이어서 보시면 싱크론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경쟁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IT 매체 9to5Mac은 평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좀 전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인수한 트위터 관련 뉴스인데요. 트위터 인수한 머스크 유료 서비스 구독료 인상 이유가?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내용을 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광고 매출에 의존적인 회사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다. 자, 그래서 기존 트위터 블루의 이용 요금을 월 4.99달러에서 8달러로 올렸다고 하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 해당 요금을 19.99달러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반대로 인해 8달러로 좀 협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자마자 트위터를 곧 상장 폐지한다는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광고 의존도까지 낮춘다고 하니까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굉장히 큰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뿐만 아니라 최근 트위터에 테슬라니, 뉴럴링크니, 스페이스X니 다양한 직원들 한 50명 정도를 채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 간의 시너지를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은 뭐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지구인들을 화성에 이주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슬슬 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의 AI 핵심인 이 도조칩 있잖아요. 이 도조칩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트위터의 막대한 양의 자연어를 학습시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식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자세한 내막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머스크 중간 선거 전까지 트럼프 트위터 계정 복귀 못할 것, 요 뉴스를 보게 되면 극우 발언 등으로 영구 계정 정지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트위터에 다시 나타날 일이 없다는 의미다 라고 하니까요. 아마 미국 중간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자,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한번 모아서 정리해드렸는데 다음에도 재밌는 IT 뉴스를 핵심만 굉장히 간단하고 재밌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정상의 주기로는 도움 되셨거나 유쾌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계시면 바로 구독, 댓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